좀 말이 어렵긴 했지만 상대적 이익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내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100점을 반에 반이 맞았어요. 반에 한 반 명 정도 되는 애들이 전부 다 100점을 맞았으면 안 행복한 거고 그렇죠. 우리 아이가 혼자 100점을 맞았을 때 진짜 행복해. 이런 거. 너무 속보이네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마음이 더 복달복달거리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보면서 저는 저 애 키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슈퍼맘이라는 거였거든요.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요. 하고 네. 뭐 어디에 나가서 막 늘씬하고 멋있고 항상 그러니까 그 슈퍼맘이라는 말을 정해놓으면서 모든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아까 완모 못해서 죄책감 느낀다고 네, 했는데 저는 진짜 심했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비싼 분유 먹이는 게 좋은 엄마였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그때그때 다른 것 같고 저는 상업주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사실 아이들을 조금 있는 그대로 보기는 어려웠고요. 이 가정 문화 때문에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지 마.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잘하는 걸 이렇게 뭐랄까 보상을 많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엄마 노릇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살림도 프로처럼 육아도 프로처럼. 네. 그래서 사실 같은 거죠. 제대로 안 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사실 직장이면 직장, 네. 뭐 아내면 아내, 뭐 엄마면 엄마 이거를 지금 다 잘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압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너무 공감 팍 되는 사람이 아니군요. 근데 문제는 저거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네. 근데 그 결과는 애들한테 짜증을 냅니다. 근데 사실 좋은 엄마는 뭘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많이 웃어주는 엄마거든요. 그래요.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그렇죠. 아닌 거죠. 예, 눈 네. 맞춰주고 웃어주고 잘하는구나 아니라 재밌어? 이거거든요. 근데 많은 걸 잘하려면 엄마가 그런 여유가 안 네. 나오죠. 근데 사실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그게 꼭 질적으로 딱 좋은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좀 불편하고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비효능감을 느끼는 게 사실은 일하는 엄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워킹맘으로서 그쵸. 좀 사실 애 떼놓고 나갈 때 그런 네. 느낌 굉장히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 워킹맘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되게 굉장히 죄책감이 들고요. 집에 와서도 죄책감이 들고. 네. 그리고 일 자체가 집에 들어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맞아요. 들어오면 또 집안일이 뭘 또 해야죠. 기다리고 있고 아이를 보는 것도 이제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정말 다 잘하고 싶은데 사실 힘들어요. 저도 정말로 맞아요. 잘 못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근데 모든 분들이 워킹맘들은 다 느끼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맞아요. 부분은. 근데 저는 또 워킹맘이면서도 또 사실 전업주부들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사실 애들하고 오래 붙어 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럼요. 에너지가 딸리는 일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꼭 워킹맘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전업주부니까 덜 힘들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워킹맘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잠깐 좀 확인해 볼까요? 워킹맘 힘들어요. 1년 휴직했다가 얼마 전 복직한 워킹맘입니다. 도우미 이모님이 돌봐주고 계신데 매일 낮잠 자기 전에 심하게 엄마를 찾으며 울어요.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도 들고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일하시는 어머님들이라면 애 떼놓고 나갈 때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네. 정말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은데 맞아요. 선생님 이런 부담감을 어떻게 좀 우리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적응 기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또 어리고 엄마가 이제 복직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약간의 네. 이제 분리에 대한 어떤 불안을 좀 보이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아이가 좀 적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도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갖다가 지금 시간이 줄었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랑 같이 관계를 맺는 시간에 조금 더 질적으로 좀 애착 관계를 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담감, 뭐 죄책감 이런 것들은 없어야지 엄마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없는 건 친엄마가 아닌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사실 이게 너무 크면 애를 키우는데 부담이 된다 그러는데 이걸 덜어내려는 것도 저는 좀 강박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얘에 대해서 미안한 건 엄마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거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느니 가급적 시간을 내가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 욕심 나는 거에서 한 20%만 줄이는 거,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아이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전업주부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업주부들은 사실 마음으로 따지면 몸도 마음도 더 힘드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맞아요. 들거든요. 네, 그렇죠. 전업주부들이 사실은 더 워킹맘보다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워킹맘은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힘들고, 전업주부는 내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사회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아이한테 더 헌신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한 어떤 개인주의, 그러니까 네. 엄마가 아이 문제를 중심에 놓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우선권으로 생각해서 본다면 전업주부도 워킹맘도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좀 하면서 훨씬 건강하고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좀 나 자신을 생각한다는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건강한 개인주의를 우리가 마음속에 갖는 건 우리 아이가 그렇게 크기를 또 바라는 마음들도 다 사실 있잖아요. 내 아이가 커서 엄마가 됐을 때 또 그렇게 건강한 개인주의를 가진 엄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있으니까요. 자, 저희가 아까 투표를 진행했었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나는 좋은 엄마다 결과 함께 오겠습니다. 자, 결과 함께 볼까요? 보통이다가 가장 많으셨어요.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신 분은 조금 적었는데요. 역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내가 좋은 엄마라고 선뜻 말하기가 자신이 없으신 거죠. 엄마들의 심리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약간 이런 질문 같아요. 너 공부 잘해? 이런 거 같은 것 같아요.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네, 너 공부 그렇네요. 예. 근데 내가 평균이 95점이면 98점이 못 돼서 그냥 보통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그런 질문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렇네요. 하긴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후하게 점수를 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어머님들이 진짜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점수를 후하게 줄 수밖에 없는데 본인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점수를 좀 낮게 매기는 거는 자존심이나 어떤 자긍감이 조금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랑 함께 나눴던 얘기를 좀 되돌아보시면서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나는 좋은 엄마야. 나는 좋은 엄마 범주에 들어가. 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클라라 윤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에요. 함께 볼까요? 네, 30대 초반 3살 배기 엄마입니다. 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항상 저와 같이 있으려고 해요. 청소기 돌리면 청소기 달라고 떼쓰고 걸레질하면 걸레 달라고 떼쓰고 이거 제가 올린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너무 지칩니다. 마음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지쳐만 가는 저 어떻게만 하면 좋을까요? 아, 네. 아이고, 어머님이 30대 초반에 3살 아이를 키우시느라고 지금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별로 짜증낼 일은 아닌데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선생님. 짜증 유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럴 때 많죠. 아유, 전 똑같아요. 저희 루아도 그래요. 제가 뭐 하면 하다못해 화장하면 옆에서 자기도 이러고 있어요. 아. 근데 다 이제 깨고 막 집어 그렇죠, 던지고 그렇죠. 이렇게 아이섀도우 같은 것도 다 깨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하나하나 다 이제 뭔가 내가 다 해줘야 되나 이거를 내가 못 해주면 또 안 될 소리 놀아주는 하기가 건가? 되게 미안한 네, 거죠. 맞아요. 되게- 이거는 안 돼라고 네. 얘기하면 나쁜 엄마가 될까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이 엄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질 수 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는 시간 배분을 좀 인위적으로 명확하게 휴식 시간과 또 가사 일하는 시간 그런 거를 좀 구분을 좀 지어줘서 아이한테 좀 규칙적으로 좀 제공을 해주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엄마의 감정 조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짜증나고 좀 힘들고 아이가 내 가사 일을 하는데 방해물처럼 여겨지니까 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귀신같이 알고 더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감정 조절 문제 또 전업주부들의 항상 문제죠. 시간을 어떻게 잘 규칙적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 네.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육이 마치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책임감이나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보다는 그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좀 완벽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사실 완벽한 육아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거를 아이를 키우는 거는 팔알이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이의 그 발달 속도에 맞춰서 네.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완벽하게 다 모든 걸 해줘야 되는 상태지만 점점 크면서 그 아이의 틈을 엄마도 이제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엄마의 역할도 성장하고 변모하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엄마와 자꾸 비교하게 된다라고 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양육의 패턴을 엄마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도 독립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건강한 독립, 건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의 또 다른 일부가 아닐까요? 그렇죠. 엄마 노릇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초보거든요. 네. 초보에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정체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실수와 실패를 기꺼이 달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달게 받아야 된대요. 네, 그러게요.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가요, 진짜. 아, 정말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 오늘 이 주제가 정말 이 짧은 시간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주제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선생님. 정말 양육 정체성. 이라는 것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또 주변에서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우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좀 잘 아는 것 계속 반복해서 나온 얘기지만 그게 우선 기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말과 행동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잘 모니터링 해보면 마치 우리 모니터링해서 더 연극이나 이런 활동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녹음을 해보거나 아니면 녹화를 해봐서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객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EBS 부모 같은 훌륭한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것, 예! 또 좋은 상담하시는 분들을 네네. 찾아가서 또 조언을 맞아요. 얻는 것, 이런 것도 구체적인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정말로 이 부모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좋은 엄마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엄마로 거듭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그 계기를 맞았었기 때문에 늘 여러분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지우 씨도 자주 보고 계셨었죠? 네, 저도 간혹 이렇게 제가 EBS에서 라디오를 했었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되게 자주 찾아보고 특히 네네. 이제 다큐 프로그램도 굉장히 자주 즐겨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부모를 제가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봤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로서, 찔리잖아요. 예, 나도, 맞아, 나도 그런데? 약간 정말 방청객 모드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저도 집에서, 네, 그러면서 보는 편인데, 네. 오늘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저만 좀 유난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약간 솔루션보다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약간 으쌰으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위안을 좀 받고 가시는 것 같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아니, 오늘 함께 얘기 나누면서요. 지금 댓글에도, 이런 얘기 해주신 분 계세요. 가을이다 님이,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그래 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우리도 다 초보잖아요. 아이가 넘어질 때 누군가 손을 잡아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 키우시면서 힘드실 때 저희가 옆에서 위로해드리고 손 내밀어 드릴 테니까 마음의 용기와 또 위안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친정엄마 비교하게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너무 필요한 주제면서 결론은 어찌 보면 참 간단한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라고 올려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우선 굉장히 뭔가 느낌이 든든하네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느낌이 오늘 확 들었어요. 육아는 그럼요. 항상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것만은 아닌 게 또 육아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불현듯 갑자기 또 드네요. 네, 저는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아이들이 나이대가 비슷해서 오늘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했고요. 조선미 선생님을 보면서 저런 엄마가 돼야 된다. 저도요. 이게 멋진 엄마가 돼야 된다. 저도 그 네. 생각했어요. 멋진가요? 이렇게 든든한 엄마 선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희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레인먼 김 씨하고 또 한 배 나와서 맛있는 요리도 또 소개해주고 그러세요. 불러주세요. 네, 언제든. 알겠습니다. 자, 아이 키우다가 보면 늘 이렇게 내가 좌절하게 될 때도 있지만요. 또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나서 그게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정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버럭 화를 내고 또 후회하게 되는 그 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를 참기 힘들어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화난 내 모습 때문에 불안해하셨던 어머님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